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고은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시장이 약세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상승을 조금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멈추거나 약간은 밀리거나 약간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 장도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약세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벌써 배가 불렀네. 이런 소리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이 정도면 너무나 건전하지 않을까요? 버틸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긴 있는데 하죠. 예. 자, 오늘 뭐 특징주들을 보게 되면 뭐 화장품, 창투사, 뭐 조선기자재, LNG 뭐 이런 종목들 어제 있기는 있었는데 또 없던 그런 섹터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워낙에 또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응 난이도가 요즘에 높아졌어요. 그렇죠. 부지런해야 뭔가 돼요. 네. 그죠. 끈질기게 이렇게 들고 가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팔아버리자니 판단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렵다, 이거를 어려워. 놓쳐도 되나? 네. 내가 지금 놓치면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걸까? 그렇죠. 네, 이런 고민이 반복되는 아마 요즘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함께 저희랑 머리 맞대보시고 고민해보시면은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하고 유튜브로 참여 가능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정확히 남겨주시고요. 특별히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 디테일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오늘 1,200분 네. 정도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를 또 감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레츠코코님께서도 계시고. 네. 장소팔 고춘자 이후 최고의 만담 커플. 아, 그렇군요. 근데 장소팔과 고춘자를 몰라요. 네, 저희가 모를 정도면은 저희보다도 연배가 조금 더 네. 위가 아니신가. 궁금하다. 레츠코코님 연배 좀 남겨주세요. 이런 거 전혀 네이버,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 네이버에 찾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네. 그리고 우리 김명진님께서는 빠르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와. 올려주셨고. 빠르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점점 저희가 가요 무대에서 조금씩 만담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네. 랭킹쇼 제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오늘 키워드는 딱 보시면 뭐지? 이럴 겁니다. 뭡니까? 병행. 네, 같이 한다. 병행 수익? 예, 생각보다 슬픈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아, 슬퍼요. 좀 짠내는 오늘 내용이에요? 시장이 약간의 음봉 네. 느낌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오늘의 질문 보여주세요. 네. 본업과 알바를 병행해야만 하는 이유. 전체 100% 이제 경제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67%가 현재 네. 본업하고 네. 알바를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투잡, 쓰리잡. 그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엔잡러 뭐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엔잡러. 예. 엔잡러는 그렇지. 엔잡러는 약간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엔잡러라든 게. 뭐 그런 네. 의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하는데 네. 지금 저거는 살짝 자의로 한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타의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짠내 난다고 하신 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약간의 네. 슬픔이 묻어있는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병행해야죠. 노후 준비를 위해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안 그러면 누가 벌어다 주질 않으니까. 그런가. 자, 용돈을 예. 마련하기 위하여. 네. 이런 건 약간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이거나 아예 아니면 아예 노년층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본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다 비슷한 얘기예요. 어쨌든. 네, 비슷한데 네. 약간 다릅니다. 네, 가족. 맨 마지막. 왜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급공감 되네, 진짜. 자. 그건 맞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야, 이제 열일하시죠, 이거 낸 거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 끝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9시, 봐봐. 10시? 토마토 증권통도 문 열고 문 닫잖아, 혼자. 금요일 날에는 그런 식의 삶을 또 살고 있죠. 네, 진짜 부지런해요. 네, 선행.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야, 네, 감사드리고. 우리 네. 수경 앵커도 상당히 힘든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둘을 굉장히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대도 있고 또 뭐 얘기하면 전혀 이해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죠. 무조건 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네. 이렇게 5위부터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주식 투자는 없네. 주식할 돈 벌려고 또 투잡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또 네. 이게 또 씨앗 머니, 시드 머니가 있어야 시드머니. 되는데 네. 또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또 있어야지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조금 눈물이 납니다만은 저희가 그 이유를 조금 맞춰보면서 네. 네, 오늘도 종목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업만 하시기에도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전문가님. 바쁘시죠? 그쵸? 어떻습니까? 네. 예, 바쁘죠. 요거만 하더라도 장 끝나고 뭐 뉴스 찾아봐야지, 종목 찾아야지, 뭐 맞아요. 미국 시장 봐야지. 하여튼 할 일이 많아요. 보는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파시니까 종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물 들어왔을 때 바짝 녹아 부러져라. 이렇게 또 지어져줘야. 그래야 돼요. 그럼요. 바짝 예. 당기셔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의 네. 이런 발빠른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해주시는 이런 진단을 함께 보시면서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밝은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시려면 종목을 빨리 올려주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 이재필 전문가처럼 스마일한 미소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밝은 그렇습니다. 미소를. 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추억이고 참 즐거웠다 이러는데 네. 그 추억 속에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옥 같거든요. 자, 어쨌든 간 열심히 한번 또 살아봐야겠죠. 그럴까요? 자, 네. 우리 담당 PD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래요? 우린 돈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사넬 구띠님께서 방산주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네. 이 업체 비행기 잘 만들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52만 원. 원. 어쨌든 오늘도 뭐 잘 나가고 있고요. 와. 야, 비행기처럼 뜨고 있어요. 와. 어.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네. 언제만 팔까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거야, 싶은데. 아니에요? 네. 10%인데 한 번 매매, 그래서 약하게 손절 한번 했다가 다시 재도전이라고 합니다. 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안 파셨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간, 그래요. 우린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최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10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거 어떤 전략이 계속 필요할까요?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요. 자, 스페이스가 붙어서 비행기 만드는 회사로 그렇게 예, 착각할 수는 있겠네요. 자, 이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자주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주포가 K9 자주포예요. 전 세계 자주포 점유율의 50% 이상을 이 K9 자주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포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다련장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네모 반듯해갖고 거기에 구멍 뻥뻥 뚫려서 거기서 막 미사일 계속, 로켓이 계속 나오는 거. 자, 그걸 다련장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련장 로켓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수출도 그런 쪽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요, 제가 이 야인시대가 아마 2023년도부터 4월달인가 그때부터 야인시대가 새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6월달인가 5월달 정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5배가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추천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그룹 쪽에서 계획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실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하나그룹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2030년까지 매출액 40조를 도달하겠다. 방산 부문이요. 그리고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추천을 드리면서 야, 그러면 이게 매출액 40조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뭐 2022년도 이런 결산기 나왔는데 한 7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0조면 이게 대체 얼마까지 가야 될지 감도 안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잘못 놓치면요,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죠.
거의 뭐 좀 있으면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무기 원조 받고 막 그럴 때는 그냥 공짜인 줄 알았잖아요. 바이든 때는 또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었었고. 근데 트럼프가 딱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720조짜리 청구서를 내놨죠. 그러니까 뭐 히토류 같은 것들, 자원개발 이런 것들, 자원개발하면 그 이익의 반은 우리 거.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주변 국가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동유럽 국가에서 보게 되면 야, 나라 저렇게 막 다 부셔지고 다 뭐 작살나고 사람들 그렇게 죽어나가고 국토는 저렇게 황폐화됐는데 빚까지 720조를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특히 리투아니아 같은 그 발트 삼국주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이 국방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폴란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는 거고. 자, 근데 뭐 유럽 쪽도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방산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벌써 수십 년간을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지고 볶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생산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잘 돼 있고요. 무기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뭐 언제든지 북한하고 한판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가격도 싸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요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야, 우리는 국방비 줄일 거야. 근데 니네들은 늘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 자체는 그 국방비를, 방위비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토 국가들한테는 GDP의 5% 써라, 방위비로. 처음에는 3% 이랬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야, GDP의 3% 방위비 부담 쓰는 거는 그건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지, 안보 무임승차야. 5%를 써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국가 예산의 5%가 아니에요. GDP의 5%입니다. GDP의 5%니까 진짜 엄청난 금액이에요. 추가로 유럽 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향후 10년간 한 3,700조 3,700조 정도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던데요. 그러면 1년에 370조입니다. 자, 그게 다 우리나라 무기를 사진 않겠지만요. 그 중에 일부만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또 방산 쪽은 MRO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시장이 또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수출을 한번 딱 하고 나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고 내년 정도까지도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죠. 뭐 주가라는 게 1년 내내 그냥 올라가는 주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격이 커서 조정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방산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벌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벌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벌 것 같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기회지죠. 실적 좋아지는 애들이. 그럼 실적 좋아지는 애들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 보유하고 계시면 뭐 10% 정도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좀 커진다거나 조정을 잘 받는 모습이 나오면 뭐 다른 방산주들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정 무시하시고 일단 그냥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넬구띠님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선 가져가시고 네. 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방산주들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헷갈렸는데 네. 맞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선, K9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전차 이런 거고 제가 말했던 건 이제 한국 항공우주하고 좀 헷갈렸어요. 예. 비행기 만드는 회사. 예, 그렇습니다. 네.
에휴, 어쩐지 말하고 이상하더라고. 어쨌든 네. 비행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쪽이 되겠습니다. 네. 삑사리 수정해 주시고 갑니다. 네. 네. 역캠 중독장이 오늘도 오셨네요. 네. 카즈하가 네. 있다고요? 카즈하가 앉아있는 줄. 네. 이건 앵커님 옆에 카즈하가 뭐예요? 아이돌의 이름입니다. 카즈하가. 네. 무식해서 몰랐어요, 또. 어. 역캠 중독자님께서 저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요? 감사합니다. 몰랐네, 또. 무식해. 예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전 처음 들었네. 네. 그렇군요.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이제 칭찬을 하시더라도 네. 저희의 그 나이를 좀 고려하셔서 조금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스라핌 카즈하 말고 철권 카즈하라는데요? 철권 카즈하 그분은 이제 근육질이죠. 뭐지? 예, 어쨌든 간에 르세라핌. 네. 해사랑님, 저희 KN920305님 처음 보신다. 장정현님이시구나. 네. 종목을 타겟팅을 잘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로봇주 막 올려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맞는 네. 그런 종목들을 요즘 또 다들 찾고 계셔가지고 네, 요즘은 네. 전략과 타이밍이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또 이재필 전문가님이 또 전문으로 봐주실 그렇죠. 수 있는 분야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대덕전자가 당첨이 돼가지고 고고의 세상님 종목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수가 2만 원이시고 비중은 15%신데 거의 금방이죠. 네, 그렇죠. 19,200원대인데 크게 손실은 아닌 구간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차트를 보니까 꽤 올라왔는데요. 바닥 찍고 올라왔다. 그렇죠? 최근에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네. 최근에 가격대가 아니고. 2만 원이신데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약간의 그 시련이 있고 12,000원 갔다가 올라갔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점은 여러 개입니다. 네, 근래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쨌든 신고점이 28,000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지 됩니다. 아직 만족할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봐야죠. 시장이 결정을 해줄 것이고 그렇죠. 저희 전문가님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반등 각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동의 마무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계속된 홀딩 가능할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자, 이 대덕전자는 좀 몇 년 전에 큰 틀에서의 좀 투자를 좀 실패했습니다. 이 대덕전자가, 우리나라에서 MLB라는 게 있어요. 요게 고다층 PCB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수페타시스가 재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대덕전자도 MLB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다른 쪽에 집중을 하느라고, MLB 쪽에 좀 소홀했어요.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 쪽, 고다층 PCB 쪽 요런 쪽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굉장히 좀 실적 부분들도 잘 지켜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대덕전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 대해서 좀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다층 PCB가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 MLB 쪽에서 잠깐 주춤했던 그게 가장 큰 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쪽들, MLB 쪽하고, 그 다음 FCBGA 쪽하고, 요런 쪽에서 많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거든요. 12월 9일에 12,870원을 찍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더블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주가입니다. 그리고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22평선에서 조금 지지는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행히 좀 올라와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한 22,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요. 딱 거기가 지금 여기 전고점 찍고 밀리는 자리 여기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22평선에서 좀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요런 상태다라면 이 22평선의 지지를 조금 그렇게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 22평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좀 저 밑에 한 18,000원 그 근처 정도 그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최근에 사셨다라면 너무 쫓아가신 거예요. 최근에 샀다라면 너무 쫓아가신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지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또 이걸 치고 올라간다고 실적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멀리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치 나오는 거 영업이익 뭐 해봤자 뭐 한 376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치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9,400억이에요. 9,4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지금은 좀 비싼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그 근처 그거 이상 정도 올라오시면 이게 주가가 싸면서도 또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요. 자,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242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참 밀렸다가 지금 22평선 지지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요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만 원 살짝 넘는 구간에서는 저항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유 의견은 말씀드리겠고요. 2만 원 좀 넘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한 절반 정도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면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살짝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뭐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가 문제네. 네. 네, 실적도 그다지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거는 노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금방해서 물량 조금 덜어내세요. 절반 덜고 나머지를 한번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현명한 또 투자 의견 내주시네요. 네, 대덕전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랭킹 중에서 이제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네. 자, 본업과 알바를 병행해야만 하는 이유 5위를 한번 보여주시죠. 5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요거는 5.6%. 그렇죠.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굳이 투잡, 쓰리잡을 뛰기에는 아직 너무 힘들죠. 네. 닥쳐서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전혀 반대편에 네.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벌어야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근데 당장 쓸 돈도 빡빡한데 노후 준비까지 하려면 되게 여유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줄여야죠. 지금 당장 쓸 돈이 빡빡하지만 네. 내가 뭘 쓰는지 한번 이제 뭐 가계부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카드 명세서를 쭉 한번 보면 네. 아, 내가 심각하구나. 약간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용돈 마련, 뭐 가족 부양, 본화원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이분들보다는 여유가 조금 있으신 거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월 평균 알바 소득 자체가 얼마인지 좀 보니까 네. 83만 8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80만 원대. 그러니까 약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거의 한 달에 네네. 한 90만 원 가깝게 이렇게 버는 거면 상당히 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집에서 토끼 눈이라도 붙여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업이라도 해야 되나. 왜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 근데 그 단순 노동하면서 약간 집에서 애기도 보면서 네. 이렇게 부업으로 예전에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 예전에 작은 엄마가 그걸 해가지고 제가 작은 엄마네 놀러 가면은 밤에 짧다니까요. 제 동생이랑 네. 사촌 동생 자는 동안에 네. 옆에서 장난감을 그때 띄는 거였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팔은 이쪽 봉지, 몸체는 이쪽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진짜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돈을 네. 벌기 위해서. 맞아요. 하지만 여기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랭킹쇼와 함께라면 네. 노예로 안 될 수 있는 걸음을 한 번 더 걸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짠내내게 사는 것도 맞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결국 포기해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네. 5위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1시 구간대 네. 어떠한 종목들이 뜨거운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코 나와주세요.
네, 양시장 모두 개인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심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에 확인해보면 새내기주가 나란히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위너스가 올해 첫 땄다블에 성공한 데 이어서 LK캠도 200% 이상 급등하면서 이 새내기주의 잔혹사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위너스는 오늘장에 현재는 3만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는 4만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LK캠은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의 전문 기업으로 공모가 2만 1,000원 대비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공모가를 아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7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위에 위치한 동진세미캠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오늘 오전 동진세미캠의 창업주인 이부섭 회장이 별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영권 다툼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장에 곧바로 3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3만 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삼성공조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발열 이슈가 전해지면서 액침 냉각 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일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는 2만 원 선 위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2만 원 선을 조금은 벗어난 채 18,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발열을 잡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에 강한 유리기판 기술도 중요하다, 이런 시선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태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장중에는 4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천안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회사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8%의 강한 움직임 이어지면서 3만 8천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한빌레이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도 나흘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가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고성능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4%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천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중국 견제 방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15,000원 선을 다시 한번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15,000원 선 위로 올라선 채 8%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9위에 있는 HMM까지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약 1년 만에 2만 원대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도 2만 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위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0.5%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57,000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위에는 YG플러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최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뤄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중 양자회담도 열리게 된다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류도 논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구간에는 5%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삼연 자리하고 있는데요. 로봇용 관절 모터 수주를 놓고 고객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에 이어서 로봇 분야까지 확대에 나서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4%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3,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퍼니 K 짚어볼 텐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가 이 KAI 유니콘의 1호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컴퍼니 K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에는 7,000원 선 직전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한 채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5,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에도 조선주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3%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4,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위에 위치한 올릭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근 계약을 맺은 일라이릴리에 버금가는 빅파마와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동기 대표는 모바일 재상의학과 관련한 공동연구 개발 계약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5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5만 원을 아주 약간 벗어난 채 49,900원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면 금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속에 이틀간 30% 가까이 상승했었지만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오면서 6%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만 원 선은 지켜낸 채 2만 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롭틱스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가 오늘 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피롭틱스도 장 초반에는 반등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4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위에 위치한 모티브링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장 이틀차까지 강세를 보인 뒤에 전거래일과 오늘 장에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15,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8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지는 않지만 0.1% 정도의 소폭의 상승불을 켜내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넘어가 보면 포스코 DX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정확히 25,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반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20만 닉스를 벗어나기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20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2%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20만 1,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 보면 이 엔비디아가 국내 업체와 협력해서 블랙웰 발효를 잡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는 액침 냉각주가 들썩였고 오늘은 유리기판주도 관련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디인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액침 냉각하고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초반에 좀 뜨거웠다가 지금 살짝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고 또 유리 기판이 액침 냉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이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둘 다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매력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 높은 쪽을 지금 구간에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자, 전문가님, 액침 냉각, 유리 기판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지금, 두 쪽 다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우리 건앤컨님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둘 다, 굉장히 핫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 거는 이 액침 냉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액침 냉각이 둘 다 뭐 조정받는 구간, 조정 충분히 받으면 액침 냉각 유리기판 가릴 필요 없습니다. 가릴 필요 없이 다 같이 조정 잘 받는 구간, 그런 구간 노려보시면 좋은데 이 액침 냉각 쪽을 주로 보게 되면요. 저 밸류에이션 수준이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 유리기판 쪽은 그런 게 조금 부담되는 종목들이 있죠. 저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저 지금 뭐 필옵틱스만 보더라도 유리기판 쪽에서 작년에 한 104 영업이익 기준으로 138억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9,600억이니까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YC캠 요런 종목들은 2024년도 결산기에 적자가 났어요. 자, 그래서 조금 좀 편하게 이 주식을 수익만 쫓지 말고 또 리스크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된다라면요, 이 유리기판 쪽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반면에 액침냉각 같은 경우는 GST 같은 종목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2024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59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수준 자체가 부담스럽지가 않죠.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한테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성향에는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수익만 이렇게 쫓다 보면 나중에 그건 내가 100%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거고요. 근데 사람인 이상 저 역시도 마찬가지 100% 못 맞춥니다. 주식은 어떤 사람은 10번에 5번 맞추고,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6번, 7번 이렇게 맞추느냐, 그 확률 게임이다라고 봐요. 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가정하에 깔고 들어간다라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쯤에 다른 종목들 없으니까 액침냉각이나 유리기판 그 둘 중 하나 골라서 매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액침냉각이 유리기판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결국에는 엄마가 좋나 봅니다. 액침냉각이 조금 더 현 시점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을 잡는 기술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 안에서 국내 업체들이 빨리 기술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태클이 걸리는 게 실적이 안 나오잖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빨리 이걸 또 상용화해가지고 실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고는 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고사양으로 갈수록 그렇군요. 기계에서는 뜨거운 이 열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거 액침냉각 그 사진 봤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물에 담그더만요. 3가지 방식이 있던데. 아, 3가지나 돼요? 네, 물에 담그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수냉식. 수냉식.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담그는 거 보고서, 이렇게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식해 보이지만 안 무식한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지. 근데 발상 자체는 굉장히 단조롭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설명 주셨는데 어쩜 저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잘하실까요? 네. 라고 윤종영님께서 남겨주시네요. 부지런히 이렇게 항상 공부하시고, 네. 밥 먹는 시간 줄여서 공부하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날라와도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예. 일단 계속 날려주세요. 네, 네.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본다. 한국전력, 조이님의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가볼게요, 한번. 네, 매수가가 23,050원이시고, 10% 작년 5월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꽤 됐네요, 시간이. 그런데 본전 오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더 봐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죠. 그러네요. 네. 예. 많이 기다렸는데 본전이면 성에 차시겠어요, 안 차시겠어요? 근데 중간에 또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그것도 놓치신 부분도 있어요. 지난 네. 거 얘기하면 또 가슴 아프니까. 네. 네. 지금 현재 닥친 상황에서 그렇지. 네. 순간 이게 또.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워낙에 요즘에 시장이 그렇죠. 굉장히 슈팅에 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요거는 조금 전문가님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더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회비용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단기에 나오든지. 작별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작년 5월부터 매수를 하셨다라면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전 주가가 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어떤 부분이면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
좀 인상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자, 기존에 뭐 지금 현 정부 말고 그 전 정부까지요. 뭐 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전기세 올리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기업들이 싫어하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못 올렸죠. 근데 뭐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이거 뭐 한전이 빚을 얼마를 졌는데 뭐 이런 얘기들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무조건 과거처럼 그렇게 하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실화를 좀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 전기를 굉장히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죠. 근데 이 원전 부분들도 마찬가지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요.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원전을 우리나라가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뭐 거의 폐기 수준으로 갔는데요. 그렇게 못한다라고 봐요. 체코에 지금 원전 관련되는 뭐 계약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폴란드도 뭐 그 얘기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요. 트럼프가 좋아해요. 원전을. 트럼프가 좋아하고 미국하고 뭐 웨스팅하우스 쪽 이런 쪽에서 딴지를 좀 걸었었는데 나중에 수주할 때는 뭐 한 팀으로 이렇게 해갖고 수주를 하는 그런 동맹 뭐 그런 것도 지금 결성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원전 쪽들 이런 쪽들 뭐 향후에 전 정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뭐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원전 쪽으로 설치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력 생산 단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게 완전히 빚더미잖아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면 그 기업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정상화 못 시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과거부터 줄줄이 전부 다 그 책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 한국전력이 조금 좀 수익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요. 흑자 전환을 하죠. 2024년도에는 지금 한 8조 7천억 정도 흑자 날 것 같은데 올해는 2025년도에는 한 13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13조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최악의 국면은 다 지나갔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만 위쪽으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군데군데 저항선은 좀 있어요. 자, 일봉 말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나오죠. 여기서 자, 고점 찍었던 자리가 25,000원 근처, 여기서도 25,000원 근처, 여기서도 25,000원 살짝 못 갔었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 정도 되니까요. 좀 더 보유하셨다가 25,000원 근처 정도, 그러니까 24,000원대 후반 정도 그쯤에선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유하고 계시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25,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25,000원 도달해야지, 기다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네. 근처에서 약수익을 좀 내면서 손실 없이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도 긍정적으로 그럼요.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 진단을 좀 도와드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템베거 쭉 밀고 가시는 전문가님 멋져요 하고 도란뷸님께서 네. 글 남겨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템베거라. 이세필 전문가님, 네, 정말 전성시대입니다. 네, 이게 템베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그 사이의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이게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진짜. 부분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확신도 있어야지, 인내심도 있어야지, 또 팔랑거리면 안 돼요. 아,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도무지 해소가 안 돼요. 항상 팔랑거려. 그러니까 도중 하차를 하시면은 10배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너무 팔랑팔랑거려요, 진짜. 굳은 심지. 예.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4위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그럴까요? 우리가 알바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 4위부터 보여주시죠. 뭐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눈물이 좀 나죠. 네. 옛날에 이제 아버님들의 약간 그런 마인드 아닌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내가 쓰러질 수 없다. 예. 10.2%로 나와 있고요. 옛날 아버지가 아니라 권행님이 그러신다면서요. 지금 저요? 현 아버지. 아니, 요즘 뭐, 누구나, 나 네. 쓰러질 수 없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제 일부러 할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아, 괜찮은데요? 뭘 괜찮아, 괜찮긴 해. 왜? 그만 좀 쓰러지는 것보다는 쓰러지자. 낫죠, 할부가. 알겠습니다. 저 역캠 중독자님께서는 공기업이시라서 투잡을 못 하신대요. 괜찮아요. 원잡으로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잡으로? 그러면 되죠. 공기업 다니신다면서요. 그럼 많이 그렇습니다. 버시는 거 아니에요? 따뜻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한전이신가? 생각. 잘 몰라요. 지금 공기업 안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알바를 많이 병행해야 된다면 하실 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뭐냐? 집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아, 그러면요. 괜히 길바닥에다가 돈을 어. 쏟지 말고. 본업도 가까우면 좋죠.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네. 어쨌든 오고 가면서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집과 가까운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합정동 집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가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그게 네. 당산하고 합정동하고 다리 하나 건너는데 또 거기에서 차이가 또 나요. 그럼요. 합정하고 망원하고 합정하고 상수하고 네. 합정하고 연남하고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좀 보나 본데요? 우리 회사 땅값 많이 올랐겠어요. 근데 많이 이 건물 통째로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 그쵸. 탄탄합니다. 네, 별 생각 다 하네요. 또.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4위를 공개를 해보고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투잡 쓰리잡만 뛰어본 적 있으세요? 알바 이런 거. 네, 알바. 투잡 쓰리잡으로. 아니요, 저는 뭐 주식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알바를 따로 투잡을 떼본 적은 없습니다. 맞아. 사실 주식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라시죠, 전문가님. 운동하셔야지 또. 네, 바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님들 요일마다 나오는 전문가들의 그 사생활까지 이제 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되고 보니까 있는데. 여유가 있으시는 게 답변이 본업에서 많이 버시나 봐.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모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집안 그 가업도 가끔 이제 알바로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안 쳐다보셔. 지금 빨리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 봐. 시끄럽다 이거죠. 자, 점점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하신 것들 네. 있으시면 얼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정수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우와, 잘 가죠. 자, 윗꼬리가 좀 달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올라간 거 보십시오. 9.3%예요. 왜 이렇게 잘 가요? 장대 양봉 네. 나오고 있고 고생했던 거 지금 한 번에 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팔까요? 32,000원에 10% 샀는데 팔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또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는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었고 부침이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동진 세미킴을 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수익 실현 기회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신 거 안 보니까 파셨어요. 네. 마음속에 목표가가 있으시겠죠? 그게 높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상가, 때문에. 상가, 앞에가. 그죠. 아무래도 저기보다 네. 좀 더 위에 약간 이지 그러실 것 않을까 같아요.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이요. 오늘 수익을 낼 수도 있었지만 우선은 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부품, 차세대 소재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했고, 뭐 그에 따라 삼성 공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AI 반도체, 뭐 그다음에 차세대 유리 기판, 뭐 차세대 또 액침 냉각,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죠. 그러면서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차세대 포토 레지스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에 있어서 가장 또 이제 핵심 소재인 금속 산화물 레지스트를 또 상용화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내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또 이제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이 금속 산화물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MO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차세대 포토 레지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존 대비해가지고 훨씬 또 이제 식각 저항이 우수한 그런 이제 또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이제 또 10나노급 6세대 디램에 대해서 또 이제 MOR 적용을 준비 중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로 이제 또 사용될 수 있는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정도에 또 이제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진 세미캔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요소는 있는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뭐 계속해서 국산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또 이제 추가적인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ABF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국산화를 준비 중에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 또 추가적으로 텍사스에다가 또 이제 반도체 공장 짓는 거 보증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진 세미캔이 또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제 올해 이 기대를 할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또 이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동진 세미캠의 창업주이신 이부섭 회장님께서 이제 또 별세를 하신 것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경영권 다툼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동진 홀딩스가 지분 32%를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동진 홀딩스는 또 이제 이부섭 회장이 기존에 지분 55.7%를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장남과 차남이 모두 또 회사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장남 이준규 부회장이 또 이제 동진 세미캠의 발포제 사업부, 그다음에 차남인 이준혁 부회장이 또 경영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또 인식이 어느 정도는 또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결론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동진 세미캠이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이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영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다음 구간에서 내가 어디쯤 팔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 3만 원 초중반 때부터 해가지고 앞선 구간의 매물이 엄청나게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좋은 이슈들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이제 경영권 다툼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 바닥 잡았었던 단가가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올라간 거니까 사실 상승률이 60% 넘게 나온 겁니다. 상승률이 적게 나왔다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더 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지 않으니까는 약간의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차례 정리했다가 향후에 또 다시 잡으면은 좋을 종목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진 세미캠이 올해 이제 또 차세대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또 이제 뭐 계속해서 양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저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 작년에 실적도 충분히 잘 나와서 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개를 돌리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3만 원 초중반대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대응가는 이 구간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 뚫어주면은 뭐 35,000원,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3만 원 후반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윗꼬리 그리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방을 뚫어줄 만한 트라이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저항 구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진 세미캠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고 실적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온 상황에서 올해 차세대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고개 돌려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2,500원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 트라이를 해주면은 뚫어줬을 때 3만 원, 5천 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한 다음에 눌리고 나서 횡보 다시 고개 틀어줄 때 재매수 노려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세미캠 이제 저항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걸 네. 얼마나 시원하게 힘있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수익이 좀 결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네. 뚫리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왔었을 때 잘 지켜보고 계셔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 5,000원. 그렇죠. 줄 쫙 거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네. 35,000원 꼭 체크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럼요. 좋으셨을까? 네, 그럼요. 오를 땐 다 좋아요.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을 조금 줄여야 돼요. 왜요?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괜찮아요. 저희 담당 PD가 말 줄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줄이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어디 그 네. 술을 쓰려고 계속. 사실 저희가 이 종목 진단 안 하고 한 봐봐. 시간 반 동안 떠들어봐요. 안 줄여도 됩니다라고 써있잖아요. 안 줄여. 실컷 얘기하래요. 형. 아, 얘기하래요. 그래요? 근데 또 할 얘기 없어. 이제 또. 그냥 얘기해야지 도장 이것저것. 깔아주면 또 할 얘기가 없어. 이것저것 해봐. 이거 봐보세요. 자, 왕언니님께서 금양 올려주셨습니다. 금양 요즘 괜찮고요. 아부님,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는 누구요? 아부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정말 처음 뵙죠. 반갑고요. 아부? 네. 혼자 오시지 말고 다른 분도 같이 데리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불장 후에버님도 계시다. 그렇습니다. 이거 필명 바꾼 거 아니시고 다 뉴패들이 맞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1,563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왔네. 아, 요즘에 자주 올라오는 종목인데 저항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세요. 네. 봐도 되죠, 종목. 아유, 그럼 보시죠. 10만 2천 원 매수 가지고 10%를 가지고 계신데 네. 오늘 좀 빠지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음봉이 나오면서 95,100원 기록합니다. 10만 원 딱 도착하면 날아갈까 싶었는데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10만 원의 벽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은 모습 속에서 2차 전지가 저무나 포기하려나 했던 시점에 빵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음극재, 전고체 먼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에요, 전문가님. 2차 전지는 항상 그 분기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늘상 체크해 주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흐름이 좋았었죠.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갔었던 쪽들보다는 가지 않았었던 쪽들이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게 현재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수급을 받아준 게 2차 전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AI 반도체 로봇 등등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발 훈풍을 받는 쪽이 움직이다가 그 종목군들이 이제 고가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쉬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또 수급을 받아준 게 바로 2차 전지 쪽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쉬어갈 만한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상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저는 저항 구간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고 이제 이번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 턴어라운드를 노린다라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OEM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이제 재고 소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어느 정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 맞추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더 늘리면서 상반기 내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뭐 크게 더 이상 나빠질 것 없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단계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또 이제 언급을 드리잖아요. 이 단계적인 대응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아준 구간이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준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저항 구간이 바로 확인이 되죠. 바로 요 구간. 약 한 14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사실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이 14만 원 정도 구간인데 이 14만 원 구간은 사실 계속해서 이제 또 뚫어내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1차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바닥권 그리고 상방 구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바닥권과 상방 구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상방 구간까지 사이클이 또 한 차례 돈 겁니다. 즉 박스권 내에서 현재 움직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로 이 두터운 저항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서 눌리게 되면 그러면은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줬으니까 이거는 주가 한 차례 스텝업이 가능한 구간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이 결론적으로는 딱 박스권 상방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바닥권이 딱 확인이 되죠. 지금 딱 7만 원 정도에서 바닥권이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 1차 저항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딱 10만 원 구간인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두터운 저항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제가 또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이제 저항 구간을 뚫어내고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맞고 떨어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이 나오느냐,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뚫지 못했었던 상방 구간이에요. 현재 시장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전에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구간이 현재 구간이고 이 구간을 지금 뚫어주려다가 살짝 꺾여버린 게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박스권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박스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은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현재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는 현재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은 10만 원 구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10만 원 구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으로 또 주가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적으로 저는 이제 이 10만 원 구간,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구간을 뚫어주려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뭐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상반기 내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고, 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을 늘려 나가면서 이제 뭐 발주를 더 늘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눈으로 또 확인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박스권 내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이고 조정 시에는 어쨌든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을 잡아주면서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또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후에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일전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실 거면 숫자 찍히는 거 먼저 보시는 게 좋다. 라는 부분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숫자가 찍히고 있는 쪽은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제 PNT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업황이 좋지 않고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수주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을 찍어내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좋다. 요거를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나와줘야 확실하게 이 1차적인 저항 구간을 뚫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한 구간이 확실하게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으로 찍히는 게 있는 종목 쪽으로 웬만하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차전지가 지금 현재 한 사이클이 돈 겁니다. 한 사이클이 돈 거고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에 도달을 해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시장에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121선 구간 깨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잡는 방향 쪽으로, 만약에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면 1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반등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과정이고 10만 원 상단 딱 그어놓고 보시고요. 121선 라인이 제가 체킹하니까 9만 원 초반대거든요. 요거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니까 대피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 배터리도 조금 있으면 행사 열려가지고 네, 배터리 좀 어떨까 좀 궁금한데 일단 우선순위는 숫자 찍히는 종목 네. 위주로 보면 되자라는 조언 또 남겨주시네요. 작년 네. 인터 배터리 때는 이제 삼성 네. SDI의 거의 한 해가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는 또 누가 또 주목을 받게 될지 함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아. 지금도 전고체 관련주도 잘 움직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랭킹 다음 넘어갈게요. 네. 3위 볼 텐데요. 자, 3위는 어떤 건지 보여주시죠. 용돈을 마련하기 이 위해서 이거 할 수 있죠. 17.7%. 용돈 벌려고. 용돈을 번다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프리, 자유로운, 아르바이트 네. 붙여가지고 프리터족.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제가 만든 그래요? 거 아니고. 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이거를 옛날에 할 때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다든가 굳이 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욜로 이렇기 네. 때문에 그냥 나는 묶이고 싶지 않아. 네.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다 비자발적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프리터족도 요즘은 약간 의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위를 좀 봤는데요. 2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또 1시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거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도 또 달라지고 있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가장 상위권에는 삼성중공업이 위치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점 부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9%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동진세미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에서는 1차 목표가 32,500원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8%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3만 원 선 부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가 보면 로보티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글이 피지컬 AI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모바일 알로하 프로젝트에 로보티즈의 제품을 도입한 상태다. 이런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는 7%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35,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신규 상장 종목 LK캠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공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밑으로 넘어가 보면 토니모리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장중에 5,0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앞자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8,000원 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유지해가면서 8,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주 사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름세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음봉으로 전환한 채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 넘는 강한 움직임 나와주면서 14,6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위에 위치한 태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이 모두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태성은 오늘 장중에 4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 현재 구간에도 윗꼬리는 달렸지만 그래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37,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리코제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알리코제약의 이항구 대표는 최근에는 의약품 제조 판매를 넘어서 앞으로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도 도약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이 나타나면서 4,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한번 마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언뜻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7,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에도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3위에 먼저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2,94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이 이어지면서 3%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1승도 오늘장에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8%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도 화장품주 마녀공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녀공장도 다시 한번 2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의 상승률은 지켜내면서 19,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위에 위치한 올릭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오르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상승률 지켜내면서 현재 구간에도 48,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위에 위치한 유투바이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거래 일에 코로나 테마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윗꼬리가 조금은 길게 달리면서 6%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0%까지 강하게 올랐다가 현재 구간에는 한 자릿수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LS 네트워크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내고 있지만 0.1% 정도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4,3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IMBC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불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0.5% 정도의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3,8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AI 공급 과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큰 악재가 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연결된 게 라인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데이터 그렇죠. 센터, AI 관련돼가지고 로봇, 전력 얼마나 잘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Y입니다. Y. 왜 줄일까? 네, 이거 온통 지금 의문표가 달린 상황이라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네. 보면은 이게 업황 자체에 이런 뜨거움이 식는 건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약간의 운용의 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심에는 안 좋은 거는 맞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봐달라고 하네요, 전문가님. 시장의 악재일까요, 아니면 노이즈를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또 투자했었던 이 데이터 센터의 두 곳에 대해서 이제 또 임대 계약을 취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두 곳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이거 AI 거품론이 최근에 좀 시장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너무나도 이제 또 수요가 너무 좀 공급 과잉인 거 아니냐, 공급 과잉 상태에 또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제 또 숫자로 찍히지 않는 쪽이 또 AI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 상태에다가 지금 숫자도 아직까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또 딥시크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데이터 센터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이제 일각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쪽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었던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액침 냉각, 그 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HBM 등등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혹은 그에 따른 또 부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 그러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되겠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일부 취소했다라는 부분은 이 전력 기기 쪽에는 어느 정도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해지가 된 것이지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지출을 할 것으로 이제 또 회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투자 계획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막 퍼지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자체적으로 일단 진행을 한 것이고 뭐 사측에서도 뭐 투자 계획은 크게 변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일단은 최근에 딥시크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철수권으로 인해서 전력 기기 쪽으로 조금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 포함을 해서 다른 이제 또 전력 인프라 쪽에 어느 정도 또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잠시 뒤쪽으로 밀어놓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또 이제 수요가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쪽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쪽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워낙에 이제 또 차세대 반도체 부품 쪽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또 시원하게 긁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자, 관련된 내용들 좀 다뤄보시게 되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멘트 좀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네. 우선 본업 오늘 제가 한 거는 약간 좀 실패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하는 게 저희 랭킹에 대한 거는 오늘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본업과 알바를 같이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자, 오늘 뭐 슈팅스타님께서도 네. 2차 전지 로봇 배터리가 좋아야지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당연히 또 그쪽에 대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또 산업이 살아나기를 또 기대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 얘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같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종목은 함양님께서 네. 자, SPG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32,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의 가격대를 보고 따라가셨나 보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다행인 네. 거는 비중이 적어요. 네. 5%이기 때문에 자,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이럴 바에 이제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좀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손절할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보죠. 자, 로봇입니다. 뭐 이게 부품 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추가 매수가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전략 부탁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게 기존에 가고 있었던 쪽에서 고가를 달성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리스크 관리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로봇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나마 이제 고점에서 좀 버텨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클로봇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뒤이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월 10일에 굉장히 강력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약 한 달 정도 굉장히 크게 탄력이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고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나와버린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강력하게 나왔고 사이클이 강력하게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섹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강조를 또 드리는 것이 현재 시장이 분기점이고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로 시선을 돌려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한알령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생각을 하시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에서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지하게 손절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은 손절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SPG가 최근에 이제 갭으로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현재는 사이클 돌고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제 지지를 보여주는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손절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타이밍인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로봇 섹터가 살아있는가 요거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주들 일부 살아있는 종목군들 혹은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봇주 중에 또 이제 일전에 한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뭐 사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익 THK나 오늘 뭐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면 지금 로봇주들은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죽지 않았죠. 어느 정도는 쉬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갔었던 종목군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한 차례 사이클이 돌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인 거고,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고 나면은 다시 바닥 잡고서 올라올 종목들이 현재 많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일전에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재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P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요 구간이 있죠. 제가 지금 줄을 쳐놓은 구간 약간 27,000원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SPG가 이 구간에서 자금을 좀 많이 밀어넣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지지를 보여주고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도 다시 한번 또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지를 해주고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만 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2,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에 어느 정도는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SPG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빠져버린 구간, 그러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힘이 빠져버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놓쳐버린 종목이니까 지지 라인을 확인했다가 1차 목표가 3만 원 구간을 잡고 어느 정도는 손실이 회복이 됐을 때 빠져나오는 쪽으로 수익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손실을 만회한다라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PG가 올라오는 시점에 생각보다 또 이제 그때 로봇이 어느 정도 한 차례 전체적으로 쉬어갔다가 SPG가 고개를 돌려 나오는 구간에 또 그때 로봇주가 주도주가 되면 그러면 SPG도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또 높은 단가에 갖고 계시고 지금 단가 자체가 단기 고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이제 바로 수익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1차 목표가 3만 원을 정해서 요 구간을 뚫어주면은 뭐 수익도 노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되, 만약에 로봇이 강력하면 로봇 섹터가 조금 더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여주면 수익권까지 한번 노려보자. 일단은 요 정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까지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우선은 막 보유해서 쭉 가져간다기보다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나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드렸으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가격대 잘 보시고 업황의 분위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나저나 요즘에 굉장히 본업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데일리 공방 하고 계시죠? 요즘에. PR 좀 해주세요. 데일리 공방 뭐 계속해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1시에 매일 가면은 저희 힌트 많이 들을 수 있나요? 네, 뭐 네. 장중에 1시부터 3시까지 장 마감까지 보면서 내일 올라갈 거 계속 말씀드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품 조선 이런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놀러 오시면 종목들 힌트 또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솔깃합니다. 오늘 장 뭐 보지? 네, 뭐 먹지가 아닙니다. 뭐 보지? 뭐 보지? 네, 그렇습니다. 급등 예상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부지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또 저희 찾아가서 힌트 많이 얻어오겠습니다. 전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럼요. 정말 성실맨이세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참 매력 터집니다. 자, 그러면요. 장가 가야 돼. 네. 그놈의 장가. 자, 어쨌든 간에. 가고 싶다 하시니까. 자, 키워드 병행입니다. 네. 알바와 병행해야 되는 이유 1, 2위만 남았는데요. 네.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1위가 뭔가요? 네, 본업만으로 압도적. 생활이 어려워서 목돈이 필요해서 네. 목돈은 뭐 갑자기 뭔가 계획에 생겼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1위 네. 찐이다. 본업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게 우는 되는 거 거고. 아니죠, 지금? 아니 마음이 좀 아파. 저도 이렇게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이 일 중에서 어떤 일을 좀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시냐면 네. 이제 사무 보조를 주로 본업 외에도 좀 생활을 많이 하시는 편이 있고 네, 네. 두 번째가 한 서빙, 뭐 그리고 카페 알바. 네. 그게 또 더 내려가면 편의점 알바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 이런 배달이 많을 줄 알았어요. 배달이나 뭐 대리 운전 이런 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위자, 뭐 상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네네네. 그냥 배달하는 게 편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본업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병행을 하고 계신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정말 많으시다.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장이 저는 빨간불로 돌아설 줄 알았거든요. 아, 쉽지 않네. 아. 오늘 조금 우리 그 레버리지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수급이 조금 빈 상태여가지고요. 네, 쉽지 않네요. 거래소 0.4 하락, 코스닥은 0.6% 하락 찍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